남자들 국제결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얼마나 화제였으면 뉴스에서도 다룰 정도였죠. 내용도 상당히 셉니다. 능력이 안 되는 한국 남자들이 특정 국가 여성을 사실상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냐. 이런 국제결혼이 많아지면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데 왜 국가가 세금까지 지원하냐는 겁니다. 심지어 유전자 열화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죠. 이에 동의하는 쪽에서는 지방 다문화 가정의 부부 불화나 돌봄 문제를 이유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반대쪽에서는 개인이 누구와 결혼하든 자유이며 특정 국가 사람을 낮춰보는 게 오히려 인종차별이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이 되나요? 저는 국제결혼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지금 같은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댓글을 보면 중개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일부는 외국인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까지 번지는 것 같아 안타깝더라고요. 더 재미있는 건 이 논쟁이 거의 20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제결혼 자체의 문화와 진행 방식의 문제가 뒤섞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도 국제결혼 중개가 여성 상품화나 매매혼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요. 2019년에는 일부 업체가 외국 여성의 사진과 키, 몸무게 같은 정보를 올려놓고 상대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과 지자체의 국제결혼 비용 지원이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이후 비판이 계속되면서 2022년부터 관련 제도를 폐지하는 지역이 들었고, 2025년에는 당시 관련 조례가 남아있던 25개의 지자체도 모두 폐지했거나 상반기 내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터진 싸움이 아니라 거의 20년 전부터 있던 문제가 지금까지 재발굴되며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뉴스로 볼 때와 실제 지방에서 이야기를 들어볼 때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최근 전남에 계신 이모댁에 갔다가 들은 얘긴데요. 주변에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까지 낳았는데 갑자기 도망간 집도 있고 결혼 생활을 하다 결국 이혼한 집도 있다고 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역시 문제가 많은 건가 싶잖아요. 근데 정반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필리핀 아내가 직장 생활도 잘해서 부부가 맞벌이로 연소득 1억 원 정도 벌며 아이 둘까지 키우면서 잘 사는 집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저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부부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헷갈렸습니다. 국적 하나만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 지방에서는 결혼할 상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남성들도 있다 보니 국제결혼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는 상황까지 무시하기도 어렵고요. 참고로 최근 조사에서는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의 학력과 소득도 과거보다 꽤 높아졌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국제결혼 이미지와 실제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건데, 이건 간략히 언급만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다뤄볼게요. 요즘 국제결혼 중개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찾아봤습니다.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보면 현지에서 한 명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1대1로 만난 비율은 56.6%, 반대로 짧은 기간 여러 명을 만난 비율은 31.4%였습니다. 과거보다 상당히 개선됐지만 아직 3명 중 1명 정도는 짧은 기간에 여러 상대를 연달아 만나는 셈이죠. 그래서 카탈로그식 맞선 아니냐는 비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현지에서 맞선을 본 뒤 결혼식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9.3일이었습니다. 2017년 4.4일보다는 2배 넘게 길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짧죠. 여러분이라면 처음 만난 사람과 9일 만에 결혼을 결정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국제결혼 자체보다 처음 만난 지 9일 만에 결혼까지 결정하게 만드는 구조가 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국제결혼을 비판하려면 중개 방식의 문제를 비판하면 됩니다. 굳이 상대의 국적이나 유전자까지 끌고 가서 낮춰볼 이유는 없죠. 반대로 그런 표현이 차별적이라고 해서 짧은 기간에 혼인까지 진행되는 구조의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 채널에서 국제결혼 시장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느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국제 소개팅 업체에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신원 검증을 한 뒤 한 사람을 소개받아 몇 달 동안 연락하고 영상통화도 해보는 겁니다. 안 맞으면 끝내고 다른 사람을 소개받고요. 정말 서로 결혼하고 싶을 때만 실제 만남과 현지 혼인, 비자 절차로 넘어가는 거죠. 즉 국적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업체와 고객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거예요. 처음에는 낮은 소개비나 관리비를 받고 충분히 알아보게 한 다음 실제 결혼이 결정됐을 때 성혼비를 받는 방식이죠. 그래야 업체가 고객보다 결혼을 더 급하게 생각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결혼시키는 속도가 아니라 괜찮은 사람을 연결하는 능력으로 경쟁하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고객당 관리 기간이 길어지고 수익성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바뀐다면 지금 국제결혼을 따라다니는 매매혼 이미지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방향성과 가치관을 가진 국결 업체를 열심히 찾아보고 직접 컨택하고 있는 거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부나 지자체 지원도 결혼시키는 데 쓰기보다 이런 구조가 가능하도록 쓰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전처럼 결혼했다고 300만원, 500만원을 주는 대신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어와 한국 생활을 배우게 하고 한국 남자도 상대 국가의 문화나 가족관을 배우게 하는 거죠. 결혼 건수를 하나 늘리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만들어질 결혼이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데 돈을 쓰자는 겁니다. 이번 논란에서도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배우자가 늘어나는 현상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는 일부 반응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두 사람이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는데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 이 문제가 국제결혼을 막아야 하느냐보다 어떤 국제결혼 구조를 만들어야 하느냐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한국에서 이민과 국제결혼은 앞으로 더 중요한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1번 국제결혼은 완전히 개인의 자유다. 2번 국제결혼은 괜찮지만 중개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3번 지금보다 강한 제한이 필요하다. 오늘 영상을 보고 여러분은 몇 번을 고르실 건가요? 실제 업체를 통해 국제결혼하신 분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현실이 어떤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터지면 커뮤니티 반응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자료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특히 여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강한 반응을 보이는지 진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꽤 흥미로우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